네, 개장 초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순위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웅진 에너지가 오릅니다. 9% 넘게 급등하면서 2,32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와 IS 동서, 부강약품과 하이트 진로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진 에너지와 함께 오늘 웅진 홀딩스도 10% 넘어가는 급등 보여주면서 오늘 웅진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웅진 그룹주들의 이런 강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웅진에너지가 그 태양광 관련주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단 기대감 때문에 그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웅진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웅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재무 구조에서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한 쪽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희망감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그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확실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룹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오늘 또 특히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상한가를 간다라면은 뭐 조금 더 연속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아침에 상한가 진입 못하면 오후에 다 빠질 그대로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접근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나흘째 랠리를 기록하고 있고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10시 이전에 상한가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10시 이전에 상한가 들어간다라면은 연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라면은 장중에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5 쪽에 가면서 조금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절반 정도는 해소를 해주고 마지막 이제 그 장 마감 시에 결국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면 전량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13%까지 장 초반에는 급등이 나오다가 약간의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 상한가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종목 투자의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종목 가운데서 좀 특징적으로 봐줄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수혜주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구름대 속에 이제 진입해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수혜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중형주들 움직임 중에서 상당히 그 좋은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추세가 강하고 뭐 특히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다 그 추세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상위 종목들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가 넘어가는 급등으로 1,285원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위가 동양시멘트입니다. 4% 이상의 강세, 메일유업과 루멘스, 그리고 서울반도체까지 확인이 되면서 오늘 LED 지수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루멘스와 서울반도체가 나란히 또 랭크가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ED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모멘텀 있나요? 일단 특별한 모멘텀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외면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 IT 중에 가장 못 갔던 게 또 아몰레드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전에 그 LED가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상당히 그 사업에 빨리 진출하면서 시세를 어느 정도 냈었던 종목이고 루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LED 전문 기업으로 그 변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루멘스 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 이 루멘스라는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라면은 최소 못해도 한 12월 초순 중순까지는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루멘스 같은 종목은 최근에 또 기관들이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은 기관들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루멘스라는 종목은 최소한 못해도 제가 볼 때는
한 7,800원권 이하권에서만 접근이 된다면 네.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루벤스가 또 폭발적인 3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9일에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9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0% 가깝게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가 대한전선입니다. 6% 넘게 빠집니다. 8,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NC소프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지난 금요일에도 52주 신저가를 장중에 경신한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주 또 밀리네요. 예, 지금 그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 계속 그 수주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먼저 조심해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쌍봉을 찍고 내려온 겁니다. 네. 고점에서 월봉상 쌍봉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OCI도 쌍봉, 기아차도 쌍봉, 현대차는 일봉상 쌍봉. 그다음에 지금 이 쌍봉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크게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지금 손을 대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손 대시는 분, 지금 싸다고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 밖에는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대우조선해양도 주봉상 장기평을 완전히 탈피를 하면서 네. 추세 자체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선업종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말고는 절대 중기적으로는 접근이 불가하다라는 거, 이 점을 조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역별 구간입니다. 현재 모든 주요 지지선들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가격 메리트만을 가지고 조선주에 좀 접근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은 NC소프트가 지난번에 유상증자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네. NC소프트도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매가 다 나왔지 않느냐라고 해서 접근한다라면은 조금 오산입니다. 결국에는 이 NC소프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더 하락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싸다라는 가격 메리트 때문에 접근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추세적으로 좀 이탈했다고 보면서 역시 또 접근 자제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 종목의 SNU 오늘 많이 밀립니다. 11% 넘어가는 급등. 태광도 오늘 조정 좀 개장부터 나오고 있고요. 유진기업과 메가스터디 그리고 CNK 인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유진기업이죠. 이 유진기업이 지난 금요일 날 이슈가 떴었는데 그때 이제 그룹 사장이 네.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과의 어떤 알 수 없는 심리적인 파벌 싸움이 아니냐. 결국에는 지금 현직 검사가 이제 그 돈을 받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경찰 쪽에서는 압수수색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에서는 현직 검사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특임 수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가 지금 유진기업 쪽으로 가고 있다. 일단은 문제되는 종목은 손을 대기가 조금 어렵겠죠. 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무리 좀 지금 현재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조금 피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자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량 급등 종목입니다. 웅진에너지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입니다. 9% 가까운 강세고요. SK하이닉스와 웅진케미칼, LG디스플레이와 한국전력까지 올라오면서 대형 IT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IT 관련주들 역시 웅진그룹주가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좀 봐주실 만한 종목도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이제 LG디스플레이일 겁니다. 아무래도 LG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종목을 사지를 못하고
이런 종목을 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 조정받고 다시 가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못 매매해가지고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고가권입니다. 그래서 단기 고가권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약 한 33,000원대 정도 초반권 그 정도가 돼요. 34,000원권 이하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템포를 늦추셨다가 어느 정도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의 21선이 32,000원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 시에 매수 접근을 해보자는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거래량 급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위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큐로컴과 루멘스, 유진기업과 차바이오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바이오엔과 관련해서는 스카이뉴팜에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카이뉴팜이 상한가입니다. 차바이오엔이 최대 주주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스카이뉴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묶어서 종목군들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종목군들 좀 더 봐주시죠, 전문가님. 네, 지난주 한국토지신탁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그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바로 반등 시도하면서, 네. 반등 시도하면서 무려 10%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경우 만약에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결국 그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올라오느냐, 네. 그걸 판단을 해봤을 때 만약 지금 이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온다면 결국에는 여기에는 어떤 그 특정적인 매수 세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실적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 그럼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추세를 붕괴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매수 거래량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토지신탁은 한번 그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봉이 한번 길게 떨어지고서 오늘 바로 좀 양봉이 나오면서 네. 만회되는 움직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떨어졌지만 네. 아래 꼬리를 안 달고 그다음에 종가가 하한가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다음 날 개파락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는 속임수 운봉이었지 않느냐. 실적에 의해서 개인들 물량을 던진 것을 어떤 누군가가 받아서 이렇게 강하게 띄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시장의 특징주들 흐름을 확인해봤습니다.